안녕하세요. 디지털 메이커 소개를 맡은 스티비입니다. 영상을 통해 이렇게 만나게 되어 모두들 반가워요. 저와 함께 디지털 메이커라는 진로 직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Let's get it! 자, 먼저 디지털 메이커가 어떤 직업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아는 친구가 있다면 손 붙여 hands up! 디지털 메이커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케치한 아이디어를 내 손과 디지털 장비들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술가, 도예가, 요리사, 디자이너 등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이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설명한 직업들은 단순히 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디지털 장비, 흔히 말하는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을 활용한다면 디지털 메이커라고 할 수 있어요. 나아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CAD와 같은 모델링,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한 분야로 디지털 메이커가 될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메이커는 다양한 디지털 장비들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나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만큼 디지털 메이커들의 일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러 분야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경험과 지식들이 필요하답니다. 어떻게 디지털 메이커라는 직업이 생겨났을까요? 먼저 메이커 문화와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해 이해한다면 디지털 메이커라는 직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조금 더 빠르게 이해가 될 거예요. 메이커 문화는 메이커들이 활발하게 만들기 활동을 실천하고 메이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역량 등을 나누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이커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업, 공유, 융합, 창조 이렇게 4가지 키워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어떤 공간일까요? 다들 감이 오시죠? 메이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스케치한 아이디어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교육, 멘토링, 장비, 장소 등을 지원해주는 공간이며 클라우드 펀딩 또는 투자를 연결하는 창업 플랫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장비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레이저 커터, 3D 프린터, 비닐 커터, CNC 이 외에도 3D 스캐너, 플로터, UV 프린터, 목공 장비 등 다양한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메이커들은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창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과연 창업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창업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가는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메이커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4가지 키워드를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협업, 공유, 융합, 창조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요. 스티비쌤은 그 중에서도 협업과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계획하고 선택한 일들을 바로 시작했으면 해요. 하다가 어렵고 마음처럼 되지 않으면 쉬어갈 수도 있지만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일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다 함께 디지털 메이커가 되어볼까요? 우리 지금부터 메이커를 한번 체험해보는 DIY 휴대폰 거치 무드 등을 함께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 우리가 만들 DIY 휴대폰 거치 무드 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드 등을 생각하게 된 건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하게 되는 습관을 없애고 다소 밋밋했던 내 방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만들게 되었고요. 더욱이 어두운 방안을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휴대폰 거치 무드 등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키트 재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 LED 스위치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ED 스위치가 보면은 이 똑딱이 스위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끝에는 USB를 꽂을 수 있어서 우리가 220V 어댑터나 혹은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스위치를 온오프 하게 되면 이쪽 LED에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가 가능하겠죠. 여기 목재로 된 파츠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맨 위에 이제 휴대폰 거치대 파츠가 2개가 있을 거고요. 직육면체를 생각을 해보면 6개의 면이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윗면, 앞면, 밑면, 그리고 옆면인데 2개가 살짝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해서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면까지 이렇게 6개의 파츠가 모여서 하나의 직육면체를 이룰 거고요. 윗면과 밑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유의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아크릴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크릴 패널은 우리가 나만의 무드등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쪽에 빗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각인을 시켜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릴 패널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왼쪽에는 기다란 나무 파츠가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직육면체를 고정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이 아크릴 패널을 고정하는 데 필요한 중간에 내부의 파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 하단에 3D 프린터로 출력된 출력물이 있습니다. 요거는 밋밋함을 조금 보완하고 또 무게를 앞쪽으로 쏠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만들어 준 건데요. 장화를 신은 것처럼 우리가 이따가 끼워 줄 겁니다. 모든 파츠가 있는지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공구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꼭 필요한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꼭 필요한 거는 이 나무 파츠들을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목공풀이 꼭 필요합니다. 목공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철필은 아마 키트 안에 들어 있을 텐데요. 철필은 우리가 아크릴 패널에 도안을 각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조 배터리 또는 220V 어댑터, 요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학교에서 하면은 어댑터보다는 보조 배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키기에는 적합할 거고요. 만약에 집에서 나는 고정적으로 할 거다 하면은 220V 어댑터가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글루건은 사실 선택입니다. 글루건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조금 더 고정을 하기에 좋기 때문에 글루건이 있다면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도면은 이것도 선택사항입니다. 도면은 내가 아크릴 패널에 이제 각인을 할 텐데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를 각인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도면이 필요 없을 거고, 아니야 나는 도면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외적인 부분을 내 머릿속에 상상력으로 채워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이 도면은 이제 선택적으로 필요하겠죠. 만들기에 앞서서 우리가 안전에 또 유의를 해야겠죠. 만드는 것도 좋고 우리가 뭐 공부하는 것도 다 좋지만 특히나 우리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하고 만들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철필, 우리가 키트 안에 있는 철필을 잘 보면은 샤프처럼 누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샤프를 사용하는 것처럼 눌러서 철필의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너무 빼다 보면 특히나 끝에가 날카롭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원하는 도안이나 아니면 나의 생각을 각인을 하여서 LED 조명의 빛을 확산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공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선택사항인데 글루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글루건을 사용해 본 친구도 있고 사용해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글루건을 일단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열을 가해서 글루를 녹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상에 입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공구입니다. 사용할 때는 꼭 화상에 주의를 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안전교육도 끝났으니까 다 같이 만들러 가볼까요? 무드등을 만들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은 먼저
이 목재들을 가지고 몸통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재를 제외한 다른 부품들은 잠시 옆으로 치워 두시고요. 먼저 목재를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거치를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마지막에 이제 조립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잠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육면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어떻게 배치를 할 거고 어떻게 육면체로 조립을 할 거냐,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여기 이렇게 커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 파츠들도 다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가 다 완료가 됐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드등의 앞면이고, 여기가 밑면. 밑면은 윗면과 다르게 윗면은 이렇게 구멍이 2개씩 나여 있고요. 밑면은 하나만 나여 있습니다. 이 차이를 꼭 생각하고 조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2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한쪽만 뚫려 있고, 하나는 양쪽 다 뚫려 있습니다. 양쪽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참고를 비교를 하셔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면이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는 이유는 우리 LED 전선이 이쪽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커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개의 내부 파츠가 있는데, 짧은 거는 밑면으로 이렇게 고정이 될 거고, 긴 거는 윗면으로 이렇게 고정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을 할 때는 이 목공풀을 사용해서 조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면만 빼고는 다 조립이 됐습니다. 자, 목공풀이 굳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다른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 LED가 요 앞에 이렇게 와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보면 여기 구멍이 있죠. 구멍 사이로 LED가 먼저 이 구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USB가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LED가 뒤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LED를 보면 뒤에 양면 테이프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잘 위치를 시켜서 이렇게 놔야 합니다. 붙여줍니다. 이렇게 딱
앞에 보이게끔 잘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선은 이쪽으로 빠지게끔 라인을 잘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목공풀이 잘 굳을 수 있도록 잠시 말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우리는 이 아크릴을 각인을 할 텐데요. 이 아크릴에다가 이 철필을 이용해서 바로 각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철필로 살살살살살 긁어주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런 도안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도안을 준비해도 되고 도안을 준비 안 하고 머릿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이 아크릴 패널에 그려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철필을 가지고 각인을 여러 번 할수록 더 빛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굵게 깊게 한다기보다는 이게 여러 번 그어주는 게 더 이쁘게 빛이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꿀팁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조립해 뒀던 이 무드등 박스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자, 얘를 깨끗이 이렇게 닦아주고, 이 친구를 여기 보면 내부에 파츠가 있었죠? 여기다가 딱 얹어줄 거예요. 얹어줄 건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쪽 LED 위에 이 아크릴 패널이 딱 정중앙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빛이 이 아크릴로 잘 확산이 됩니다. 테스트로 한번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이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해서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로 또 하면 잘 들어오나요? 네, 각인이 잘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친구가 만지다 보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공풀로 여기에 있는 내면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잘 굳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앞면을 조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이렇게 살짝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잘 보이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 거치대를 조립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빼놨던 이 거치대를 이렇게 끼워줄 겁니다. 그러면 핸드폰이 거치가 딱 되겠죠. 이 파츠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3D 프린터로 만든 출력물을 좀 양쪽으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하고 스위치를 키면 잘 들어오나요? 쪽 위에다가 휴대폰을 놓고 이제 거치를 하면서 무드 등으로 쓰면 되겠죠. 지금까지 스티비였습니다. 안녕.